네, 오늘 마무리 잘 해야겠죠. 그러면 내일은 뭘 봐야 하나에 대한 생각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저희와 함께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빅피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해보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컨셉을 잡아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내일도 이 시세가 연속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은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ABL 바이오가 20% 넘게까지 오른다고? 아스코의 영향일까? 아니면 돈 버는 바이오에 대한 초점이 다시 좀 꽂힐 수 있는 시기가 온 걸까 고민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29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매도 물량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손바뀜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빅 이벤트가 있을 때 매수가 굉장히 많이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오늘 상단에 있는 뭐 셀리드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생각만큼 탄력이 없다가 또 장 막판 되면서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종목별로 당연히 이제 차별화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라고 묶여 있지만은 실제로 이 바이오 중에서 섹터별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걸 중점으로 가느냐, 과연 이게 면역 항암제라든가 아니면은 치료제 쪽에 관련돼 있거나 혹은 이제 백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코로나도 다시 지금 재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지금 니파 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저명성이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 높은 질병 중 하나로 지금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이제 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도 볼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섹터 자체로만 보더라도 면역 항암제 쪽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아스코, 그러니까 임상학회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신약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AI 기술을 접목한 이제 설계 혹은 뭐 진단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동안 좀 가지고 거론됐던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유한양행이 뭐 워낙 이제 많이 존슨앤존슨과의 이제 협업들이 이제 부각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좀 조정 매매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 아스코가 끝난 뒤에 나타나게 될 실망 매물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학회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뭐 작년부터 좀 나오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 자체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축소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수급이 부족해지면은 빅 이벤트가 있을 때 한 이틀차, 3일차 정도에 보통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이나 섹터로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임상학회 쪽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주 종목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조금 이번에 면역항암제 쪽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치료제, 백신 쪽 그리고 뭐 기타 관련 CDMO 쪽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좀 주셨네요. 물론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 대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양봉 이상의 재료가 나와주지 않을 경우 추가 상승에 있어서는 고민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쪽에 추가 시세 후보군 직접 받아봤습니다. 열어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HK 이노엔과 동국제약 세 종목 추려주셨네요. 네,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CDMO 관련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수혜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는 이제 이것을 기업 제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가 단위 혹은 뭐 산업 업종 단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약을 걸 것이냐에 대한 논란 때문에 지금 최종 통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에 미국이 또 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또 법안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들, 중국 제약회사들에 대해서의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임상 실험 관련된 부분들에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현재 위험성 있는 물질을 다루는 기업들,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제가 일전에도 HLB가 주가 계속 올라갔을 때 작년에 이제 5월에 급락을 한 이후에
계속 주가가 상승할 때도 HLB를 비롯해서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HLB가 지금 여전히 지금 주가 회복을 지금 빠르게 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제 미국의 움직임들 속에서 조금 부당하게 좀 견제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HLB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견제가 너무 수위가 높다라고 했을 때 뭐 우회 전략으로서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대중국 견제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기업도 하나 정도는 곁들여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바. 사실 이전에 그 움직임 많이 챙겨주셨고, 뭐 HK이노엔, 동국제약 다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시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요즘 시장에서 오늘 좀 핵심은 이거다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움직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장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코스피가 0.3% 정도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 좀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지금은 차라리 좀 조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첫 술에 배가 오히려 불렀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 정도 좀 쉬어간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시장이 좀 불안하고 또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 안정적인 섹터를 찾아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특히 저평가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순환매를 대비해 보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그쪽 섹터는 어딘지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대 시장은 코스닥이 양전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예상 지수는 2635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726선에서 거래 마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내리는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뭐 현대건설, 두산, 한화와 같은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52주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달을 드리고요. 조선 방산 쪽으로 여전히 꺾이지 않는 오늘의 시세 탄력도도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704억 원가량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던졌죠.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속에서 들어오는지 여부 체크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요일장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어제 급등한 국내 증시 오늘은 약보합권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호장의 탄력을 보이면서 플러스권 진입 시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급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장중에 유가 증권 시장에 외국인 순매수세 확대됐었다가 12시 40분 이후로는 다시 매도 포지션 잡혔습니다. 최근 원화 강세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5월 마지막 주까지 지속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현재 종가 상황 알려드립니다. 유가 증권 시장은 파란불로 거래 마쳤네요. 2637선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코스닥은 0.2%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726선에서 종가 형성되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가 증권 시장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개인들만 800억 원대의 나홀로 사자세 확인되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들이 287억 원대 사자세 보이면서 시장 방어에 나서줬고요.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머니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은 조선 안에서 삼성중공업이 8% 급등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1등이 삼성중공업, 2등이 밑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확인되고요. 방산주도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지 기대되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가 5% 오늘 급등했습니다. 소비나 음식료주 섹터 안에서도 좋은 흐름 보인 종목들 많아요. 삼양식품 1.1%, LG생활건강이 1.2%의 시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2차전지 섹터는 오늘 하루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 전부 다 1%대의 하락세, 에코프로비엠이 5% 급락세 면치 못했고요.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가 1% 하락했는데 외국
외국인이 5월 동안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에 한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있었다라는 점 챙겨드리고요.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단도 오늘 좀 투심이 좋지 않았는데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했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종목 제외하고 오늘은 기술 이전 테마가 조금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이 결국은 3.7%로 거래 마쳤고요. 이쪽 내려다보시면 ABL바이오가 20%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ABL바이오는 기술 이전 기대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디테일한 공시가 나오지 않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워닝맵을 통해서 좀 특징적인 섹터 살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도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거래량 상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한 거래량의 동반과 함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8%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주가 고점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2%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LNG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동양철관 그리고 재건주 안에서 한신기계가 오늘 거래량 상단에 자리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봐도 삼성중공업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압도적인 거래 대금 을 차지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4등 자리 차지합니다. 주가는 6% 급등세로 거래 마쳤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최근 신규 상장주들의 랠리가 좀 강하게 펼쳐지는 편이죠. 이뮤논시아 6.8%의 급등세,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면역 항암제 이슈 속에서 오늘 급등했고요. 또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세명전기가 9%대 급등, TC머티리얼즈가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거래 대금으로도 보겠습니다. ABL바이오 역시나 기술 이전 기대감 살아 있습니다. 22% 급등세, 거래 대금도 강하게 실렸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한택과 인투셀 같은 신규 상장 종목들도 개별 이슈 속에서 오늘 급등세 보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대금이 내일도 이들 종목을 강하게 밀어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장 마지막까지 전략 짜내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자, 이럴 때 뭘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또 깊어집니다. 그 가운데 김덕구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좀 주가가 낙폭이 있는 쪽에서 기회를 좀 노려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쪽 섹터가 내일장 공략 섹터로 나올지 같이 열어보죠. 바로 화학주인데, 서서히 회복 가능성이 보일까요? 네, 그렇죠. 일단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WTI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환율 문제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많은 업종들이 이제 경기 부진에 베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연말이 됐을 때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영향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얘기가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평가 좀 오래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제 6월을 앞두고 있고 또 7월이 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매매 전략이 이제 증권사에서 발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쯤 이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저실적 재평가 기업들을 발굴하자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될 건데 뭐 최근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또 더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건설업계들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타이틀들이 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6월 이후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이제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됐을 때에 대한 어떤 경기 반등세에 주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화학주들 마찬가지로 저평가 국면을 구사하는 단기 반등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종목 위주로 화학주를 바라볼 수 있을지 자,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한국 알코올입니다. 주정 쪽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뭐 주정 관련이다 보니까 뭐 소주를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음료용 주정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풍국 주정이 좀 더 점유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용 주정 비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국 알코올을 그래도 화학 업종으로서 제가 이제 분류를 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뭐 앞서서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기업들도 뭐 추천을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일반 경기 자체에 대해서 침체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1분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고르게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 유예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2분기, 3분기 내에 대한 어떤 안도감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실적 견인이 이제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계열사 ENF 테크놀로지가 이제 연중에 티타늄 시가격을 이제 양산을 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퀄 테스트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된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 뭐 앞서서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레거시 반도체 그리고 이제 HBM 반도체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이 HBM 시장에서의 소부장 쪽을 강화한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국 알콜의 실적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좀 이슈가 됐던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질병,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 문구가 달리기 시작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한국 알콜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때가 지난 2020년, 21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손소독제 수혜 같은 안정적인 매출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알콜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일종의 방어책으로서 적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소량 비중으로 대응해 보는 것으로 언급 주셨고 확실히 12월에 저점을 만든 이후에 흐름을 조금씩 잡아가고는 있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어디까지 노리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방어적인 전략으로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중은 5% 미만을 담으시는 걸 좀 많이 권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400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800원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릴 텐데 아마 이제 한국 알콜이 이제 이 정도 가격으로 후퇴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 여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이제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좀 적은 종목이고 오히려 이제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연결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이제 비중을 오히려 줄이시기보다는 종목 교체를 하셔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이 나왔을 때 교체할 수 있는 방어 종목으로 운영을 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어형 종목이다라는 거. 포트에 있어서의 여러분 이 한국 알콜이 갖고 있는 특징 꼭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인텔리안 테크인데요. 사실 애초에 언급 주셨던 목표가는 달성이 됐는데 오늘 종가가 최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2평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좀 가려나 싶은 기대를 자극하거든요.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대선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스타링크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많은 하나 시스템과 같은 이제 위성 기업들도 좀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인터넷 이제 관련돼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커질 것이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오히려 이제 스타링크의 라이벌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의 유텔색과 좀 더 연관이 깊습니다. 영국의 이넵 그리고 이제 유럽의 유텔색과 연관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점유율 자체를 잃을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인텔리안 테크가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나쁘진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죠. 김덕호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성공투자 전략도 꼭 채워가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